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다 했다고.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이번 캠핑카 만들기 영상을 만들면서 요 며칠 전에 다녀간 곳입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제 이곳에 왔습니다.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꽃샘추위로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래서 못 찍고 이제 하룻밤 자고 세수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결과물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됐고요. 먼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만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만든다는 건요,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차는 그냥 평범한 스타렉스예요. 이 안에 꾸며져 있는 모든 그 인테리어는 내가 즐기자고 하는 자기만족의 결과더라고요. 여기 제가 캠핑하고 있는데 나이 좀 드신 분이 스타렉스 차 갖고 와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맞고요. 그런데 이 안에 왜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해가면서 꾸몄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차량으로 잘 꾸며져 있는 캠핑카가 또 있고, 캠핑카에 그냥 편의 위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활용으로 그냥 편의 위주,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지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멋지게 꾸민 캠핑카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놓고 깔끔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실제 캠핑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해놓고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뭘 하나 버리려면 여기 쓰레기통이 하나 있으면 참 그거같이 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2m 되나요? 2m에 160 정도 면적에, 정확히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차 면적을. 그 공간 속에 제가 지내는데 거기다가 내가 편리하자고 쓰레기통 놓고 휴지 하나 걸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생활형 캠퍼가 되는 거죠. 고급지게 꾸민 차는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 놓고 거기서 깔끔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만은 안 되더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예. 우리가 캠핑할 때 미니멀 캠핑 하려고 애들 많이 쓰시는 분들 많죠. 왜냐면 막 짐에 치여가지고 오토 캠핑 다니다 보면 뭐 요것도 탐나고 저것도 탐나고, 그래서 자꾸만 갖고 가다 보면 자꾸만 짐이 늘어나고 고생스러워요, 캠핑이. 이게 도대체 뭐 좌판 벌리는 게 캠핑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짐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좀 나도 좀 미니멀로 캠핑을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스타일을 바꾼다, 줄여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범주 내에서 캠핑하면서 좀 멋스러운 캠핑카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지내보니까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캠핑카 꾸민 부분 조목조목 설명드리면 혹시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에게도 그렇고, 또 제가 캠핑카를 만든다 그러니까 블루 스타일이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저희 부부도
즐거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내와 함께 안 하던 걸 하면 좀 힘들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영상으로 보실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가서 그 작업들을 하고 뭐 있는 차에다가 조금만 우리가 있는 시간이니까 같이 캠핑카를 만들어 보자 시작을 했는데 벽면하고 도어 이런 쪽 할 때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예, 그 단열재 자르는 게 쉽지 않았고요. 저희가 요령이 없어서 그랬죠.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낙이라고 하면 낙이고 또 이 블루밍에 애착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목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셨듯이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죠. 제가 목공방에서 하신 분들은 못 봤습니다. 목공방이 가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있고 설명하는 걸 이해만 하면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목공방에 지불한 비용과 이 결과물에 대한 평가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놓고 본다면 비싸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예. 잠시 후에 제가 조목조목 제가 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코 비싸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대비 전 만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 뭐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죠. 그동안 제 캠핑카 만들기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캠핑카 내부 속속들이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번 영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로드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캠핑카를 만든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여기다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주에 2번을 가서 촬영했고 그 다음에 문막에 가서 촬영을 했고 또 그동안 촬영된 그 영상들을 전부 모아놨다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을 들이는 이유는 캠핑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큰 골격만 우선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캠핑카 만들 때 제거한 거는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있는 격벽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있는 내장 판넬, 그 다음에 양쪽 중간 문에 있는 양쪽 판넬과 적재함 양쪽 판넬, 요런 것들을 제거했죠. 결국은 제거한 거는 요 4가지인 것 같습니다. 격벽에 있었던 부분에는 장식장하고 월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 부분은 나무로 바꿨고요. 중간문 도어나 적재함 판넬은 기존에 있는 검정색 판넬을 다 제거하고 나무로 또 다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은 침상이죠. 침상을 설치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반사 단열재하고 폴리에스터 충전재를 이용해서 천장에 단열과 흡음, 그 다음에 적재함, 그 다음에 중간문, 뒤에 문, 이 부분에 이제 단열재와 흡음재를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를 목공방에 갖다 줬죠. 그래서 일주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작업은 한 19일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을 빼고 그 나머지는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 뭐 매일 매달려서 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캠핑카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부품도 사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캠핑카를 만드는 기간은 총 19일 걸렸습니다. 먼저 천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천장 부분은 총 9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좀 하드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 갖고요. 그 원래 있는 그 천장 그 판넬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떼어내서 판넬 위에 붙일 만한 원단을 좀 사서 붙이려고 했어요. 패턴 있는 원단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M 스프레이 접착제도 구입을 했거든요. 결국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에 것과 뒤에 둘로 나눠져 있는데 뒷면에는 패턴 있는 걸로 하고 앞면은 단색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천으로 붙여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훼손이 안 되게 잘 뜯어서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보관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천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 좀 신축성이 있는 천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 패턴이라 이런 거를 선택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죠. 잘못하면은 뭐 촌스러울 수도 있고 아내님만 못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막상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목공방에 가서 그냥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나무로 그냥 대자. 다만 이제 거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쪽수가 있잖아요. 5장으로 하느냐, 몇 장으로 하느냐, 이렇게 쪽수. 그게 이제 그것도 패턴이니까. 제가 지금 한 거는 9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2쪽만 더 넣었어도 이 패턴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 욕심이고 목공방에서는 자기네들이 맡긴 맡았는데 의외로 이게 안 해보던 거고 그래서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주 꼼꼼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검색을 해가지고 그 목공방을 멀지 않고 집에서 한 10km 거리고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이분한테는 뭐 믿고 맡겨도 되겠다. 어지간하면 맡겨서 하고 싶어서 캠핑카 업체를 다녀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목공방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 성격이 완벽하지 않으면 자기가 용납 못할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자. 아내도 여기서 하면 여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선택한 목공방이거든요. 하여간 9쪽으로 이렇게 천장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장 시공을 하면서 여름에 이렇게 차에 타면은 복사열이라고 그러나요? 차 이 머리 위에서 이게 뜨거운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약간 여기 벗겨져서 그런지 차가 좀 좋으면 좀 덜하고 저렴한 차일수록 이 복사열이라 그러나요? 이 판이 차 지붕이 달궈져 가지고 그 열이 그냥 이렇게 뜨끈뜨끈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요번에 스타렉스 이거 천장을 뜯어보니까 이 세상에 철판 그냥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한여름에 거기 밑에 있으면은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 천장에 이제 신경을 써서 열반사 단열재 있죠. 그거를 5mm짜리를 저는 이제 5mm짜리로 했으니까 5mm짜리를 한번 댔고 마지막 시공할 때 그걸 한 장 더 댔어요. 그래 10mm가 된 거죠. 열반사 단열재는 5mm짜리가 있고 10mm짜리가 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죠? 10mm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5mm 샀거든요. 그리고 차 바닥 전체 까는 거 그것만 한 5mm짜리로 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지금 보니까 1m에 20m 샀거든요. 그랬는데 1m에 10m짜리도 팔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10mm짜리 10m, 5mm짜리 10m 이렇게 섞어서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천장에다가 열반사 단열재 5mm 한 번 댔고 천장 붙이는 날 5mm짜리를 더 붙였습니다. 한 겹. 그리고 그것도 좀 공간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여름에 그 열 받으면은 그 접착제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열 받으면 그냥 녹아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면은 그게 떨어지면은 허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폴리에스터 충전재 있죠. 그거를 넣습니다. 다 넣으면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이렇게 갈랐다고 할까요? 두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은 안 해봤는데 올 여름에 혹시 이제 거기 안에 있으면 그 위에서 그런 열이 이렇게 느껴질까? 그거는 이제 올 여름을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 이제 제가 그 결과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여름 지난 다음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 도어, 그 다음에 적재함 판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태여 뭐 안 해도 무방한 거죠.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차 안에 그 느낌이 안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GM인가 이런 데서 나오는 스타벤 있죠. 캠핑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하나 살까 그러다가 옛날에 워낙 그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그 차가 휘발유에다가 못 샀는데 그런 거는 문이 이렇게 도어가 이렇게 열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면은 안에 있는 문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스타렉스는 이렇게 슬라이드라 그게 보이질 않죠. 그런데도
그걸 왜 바꿨느냐면 그 판넬을 그냥 써서는 제가 처음에 사서 3번 캠핑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느낌, 창고에서 나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고는 분위기가 안 나겠다. 그 안에 있으면서 느끼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도화하고 적재함 그 나무로 바꾸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저는 아주 참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캠핑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손잡이 그 나무하고 손잡이하고 라운드하고 색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잡이 있는 부분은 검었고 나무 색깔과 패턴, 그 다음에 그 라운드 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딱 주면은 느낌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지금도 받아요. 예,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건 인테리어죠. 천장도 인테리어고요. 그것도 인테리어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격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차에서 정남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격벽이었거든요. 예, 요거 이제 월 부분인데요. 하시는 분이 굉장히 꼼꼼하셔서, 역시 목공반이라서 꼼꼼하신지 이렇게 넥타이핀 같은 거를 깎아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음새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쓰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그분의 그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떼어내고 나니까 부착했던 부분에 흉물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를 3개로, 그러니까 윗부분 이렇게 월 만들고 밑에 기둥식으로 2개 이렇게 나무를 대서 거기 월을 이제 만들었죠.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라운드가 많고 그래서 뭐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목공사님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월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시공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허가 조건이 있죠. 1700에 50cm, 1인 한 사람일 경우 2인승으로 그러면 1700에 1m, 85평방미터인가요? 예, 그 면적으로도 또 허가 기준이 있고,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침상 규격에 맞는 허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갖춰져야 되는 게 개수대나 테이블, 화장실 뭐 이런 등등 중에 한 가지가 함께 설치돼야 캠핑카 구조 변경 승인이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블을 선택했죠. 저는 이 테이블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자동차 그 적재함 판넬을 떼어내고 친 거니까 나무가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테이블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고정 방법이 없죠.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침상에서 테이블을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고정하는 형태로 이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테이블 경첩이 있죠. 이렇게 쇠로 된 거 말입니다. 그게 더 약하지 그 뒤에 받치고 있는 그 면은 훨씬 더 견고해요. 그런데 아주 대만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아이디어 냈던 거보다 오히려 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영상을 찍으러 간 이유도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테이블이면 이렇게 팔걸이도 돼요. 근데 이 팔걸이가 뒷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팔걸이도 되고요. 팔이라는 게 이렇게 앉아 풍경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팔을 딱 올리고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여유롭고 좋죠. 편하고. 그런데 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렇게 팔걸이가 돼요. 그래서 이 팔걸이로서도 아주 훌륭하고, 편한 자세가 나오려면 적정 높이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편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 테이블을 해놓고 여기다가 찻잔도 놓고 뭐 보던 책도 놓고 아니면 블루투스도 놓고, 블루투스는 뭐 이거 선반 밑에 놓는 게 좋죠. 왜냐면 스피커는 자꾸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음이 좋아지니까. 가스 랜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또 켜고, 촛불 같은 것도 켜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아주 예뻐요. 그리고 거기다 찻잔 올려놓고 차 한 잔 마시고 밖을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딱 눌러서 이렇게 접으면은 그냥 또 딱 접히고요. 아주 요긴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2개를 설치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면, 조금 이렇게 똑같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엇갈리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똑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그 나무가 느티나무랍니다. 이 도마하는 데 쓰는 나무라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나무를 작거나 그런 걸 쓰는 게 더
자기네들한테는 좋았겠죠. 하여튼 조금 거기에 기장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그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려하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미지로 보시기에도 아주 거기가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장식장 부분입니다. 네, 이 장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선반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매트를 깔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격벽을 제거하고 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질구레한 것들을 보관할 때가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되게 그 침상, 그러니까 앞에서 뒤까지 전부 침상을 깔아버리고 벽면 있지 않습니까? 한쪽 또는 어떤 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요 정도 폭을 해갖고 장을 그 적재한 부분을 다 장으로 채워버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한쪽 면만 하시는 분도 물론 있었고요. 운전석과 적재함 그 사이에다가 좀 높게 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냉장고도 놓고 전자레인지도 놓고 뭐 옆에다가 뭐 개수대도 하시고, 저는 그런 적재함 양쪽 벽이나 한쪽 벽이 됐든 그게 싫었어요.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답답해서 그건 못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체 그런 걸 안 했죠. 예, 제 영상에서 보시면 없죠, 저는. 그런데 저도 수납 공간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침상 밑에 수납을 하지만 운전석과 뭐 이런데 이렇게 하나 해놔서 소소한 것들 넣어놓으면 좋겠다 싶죠. 소소한 것들은 굴러다니고 뭐하고 하여튼 수납 공간이 필요해요. 큰 것들은 상관없어도. 그래서 만든 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아내가 앉아서 여기서도 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이 위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캠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사이에 수납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높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의자 있잖아요. 그거 높이로 기준으로 했어요. 일부러. 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뭐 비가 뭐 장대같이 온다든가 막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다, 뭐 그런 상황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뭐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편리성 때문에 굳이 비 밖에 안 나가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거기 앉아도 되게끔 의자 역할도 하고 장 역할도 하고 또 뭐를 올려놓는 선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높이로 해서 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에다가 뭐 이렇게 음식을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잔을 놓고 쓴다든가. 그래서 뭐 여기도 이 부분도 이렇게 앉아서 카페트 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차도 이렇게 마실 수 있고요.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런 효율성 같은 걸 많이 따졌죠.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면 또 그게 선반이 되게 했어요.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을 열어서 그 위에다가 뭐 버너라든가 이런 거 놓고 거기서 뭐 조리를 해도 되고, 딱 높이가 그 정도 높이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기 좋게. 보시듯이 뭐 이렇게 열면 좀 사실은 안 좋아요.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 좋은데, 뭐 즐기는 데는 뭐 상관이 없을 거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필요 없으면 이렇게 딱 닫아 놓으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짐 같은 거 여기다 놔도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바닥에서 뭐 이렇게 저기 한 거 거기다 올려놓거나, 뭐 거기다가 뭐 등을 킬 수도 있고 촛불을 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발 갖고 들어온 거 거기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캠핑카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편리하게,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장식장도 요번에 써보니까 그 문 열고 거기다 버너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커피물도 끓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뭐 촛불도 놓고 난로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가면서 하니까 아주 그 활용성에서 좋았고, 한 칸은 주로 식기류나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넣고, 한쪽은 일회용품, 한쪽은 이제 뭐 톱이나 가스, 소모품들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꺼낼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장 부분도 상당히 활용면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써보니까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거기 그렇게 앉아서, 아내는 저쪽 침상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 의자 역할,
그런데 아내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기왕이면 여보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예쁜 거 이런 것들 사다가 올려놓으면 어떠냐 그랬는데 그런 거 자꾸만 사다 놓다 보면 그 대화하는데 그 나무 위에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됐지 뭐 그거 쿠션하냐고 저는 반대를 했는데 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좀 차이겠죠. 그런데 저는 캠핑과 연관해서 자꾸만 늘어나는 건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비움의 예술, 여백의 예술이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캠핑하면서 짐을 줄이는 거요. 그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장시장 그 부분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만족스럽네요. 예. 하여튼 뭐 저는 제 만족이니까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지금 깜빡했다가 말씀드렸는데 요 경첩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목공방에서는 절대 저렇게 만들면 안 되죠. 경첩을 그냥 이렇게 턱 붙였잖아요. 그 틈에다 넣어가지고 장식을 박아야 되는 거죠. 캠핑 업체에서 만약에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가구하시는 분이 경첩을 이렇게 달면 옥에 튀네 이거는 그랬더니 이거 뭐 괜찮아요 막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꾀가 난 거죠.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장에서. 월은 그 넥타이 핀 같이 그 이음새를 이렇게 이음새를 끼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전 구태여 안 해줘도 되긴 했는데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거 안 만들 겁니다. 근데 이음새가 그렇게 흉하지도 않거든요. 잘 아구가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참 고마웠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 장까지 설명드렸고요.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침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장 설명드리면서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네요. 내려가서 차를 한번 그 공간이 얼마나 되나 재보니까 2m 55 길이가요. 요 폭이 1m 70cm였습니다. 2m 55에 1700 거기에서 두 명이 지내야 되는 공간이죠.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침상 외에 테이블 또는 개수대 아니면 화장실 같이 포함돼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캠핑카를 이렇게 만들면서요 참고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거기에 지낼 캠퍼의 공간이죠. 사람 위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그거를 만드시거나 사용하는 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뭐냐면 이번에도 차에서 캠핑하면서 설거지할 데가 없어요. 있는 건 생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백패킹 가서 설거지 하듯이 뻔에다 물 붓고 물 끓여가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엄두가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스타렉스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서 개수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막말로 씻을 데가 없다 그러면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가서 만나거나 정 없으면은 요즘 시골이고 어디고 가면은 그 마을에 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 저 캠핑 왔는데 설거지를 못해서 그래요. 화장실에서라도 좀 설거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주방 들어와서 닦으라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공간에다가 냉장고 놓지요, 전자레인지 놓지요, 개수대에 있는 분도 있죠.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다가 딱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 거 보시면 알지만 일체 그런 거 저는 그런 거는 전부 패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제가 사용하는 10리터짜리 등유통이죠. 제가 여기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갖고 올라왔는데 개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요 이만한 공간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는 깨끗한 물에서 연결해 갖고 펌프를 달죠. 펌프 달아 갖고 여기로 이제 그 개수대 거기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 손 씻거나 그러면 그 퇴수물이 이제 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만 들고 가서 이제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공간을 이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수시로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개수대를 위해서는 저는 이 공간이 아깝습니다. 그 공간이 저는 더 제가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저는 원하는 바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펌프 달아갖고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물만 쳐다보면 전
화병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샤워를 해도 수압이 낮으면은 아이고 짜증 나갖고 답답한데, 공간이라는 거는 구태여 개수대나 이런 거보다는 제가 생활하는 거주성,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캠핑카를 하고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 차지하는 부분들은 잘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겠죠. 취향이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침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캠핑카에 왜 만들어야 될까요? 그 위에다가 그걸 띄워서 침상을 만들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침상 밑에 짐을 넣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낚싯대도 넣고 의자도 넣고 그냥 차 바닥에다가 베니다 깔아갖고 평평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자리만 만들면 캠핑카 구조 변경 허가 받는데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 필요한 것들을 넣기 위해서 그 침상을 이제 차 바닥으로부터 띄워서 만드는 거죠. 양면적인 효율을 따져서 그 침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캠핑카 업체를 선택 안 하고 목공방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침상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캠핑카 업체들은 이미 기성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 사이즈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 뜬 거를 놓고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든 게 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서 부득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양쪽에 관같이 만들어 놓고 가운데 판을 하나 깔아가지고 이게 만드는 타입이 있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누구나 요거 두 개 이렇게 놓고 그 가운데 나무를 딱 판을 느끼면은 이게 평탄화가 되는 거예요. 기성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쪽 옆에 그 부분은 나무 한 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기성품 침상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고 소비자가 설치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케팅들을 하잖아요. 침상을 나무판을 세워서 이렇게 칸을 나누고 조각조각 이렇게 하면요, 이 밑에 그 짐을 보관하는 공간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나무 두께 있죠. 공간이 있어야 되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그 뭐를 보관하는 공간이 자꾸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 짐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갖고 다닐 거지만요, 침상에 그냥 다리를 세워서 최대한 나무를 안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공간은 하다못해 석유 깔때기 하나를 넣어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를 다 배제했어요. 침상 윗면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만든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딱 두 장이에요. 다른 데 같이 두 장 올리고 가운데 나무 대고 또 옆에 라인 따라서 만들어 갖고 쫄대 같이요,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잘라진 거 토막을 대서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상사리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딱 두 장으로 돼 있어요. 앞쪽으로 이 문도 두 개만 딱 땄어요. 원판에서 딱 이렇게 따낸 겁니다. 쪼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얹은 문이 아니에요. 카페트를 깔든지 뭘 깔겠죠. 이거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여기다 뭘 깔고 지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딱 두 장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최소한도 180 이상은 돼야 그래도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으니까 그런 편의성 때문에 요거는 만든 쪼가리니까 이걸 빼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딱 가운데 선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만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쪽은 긴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그걸 반으로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안은. 또 하나는 저는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한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았습니다. 네, 이런 구조를 막았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긴 물건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말이죠. 또 이쪽은 반을 나눴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하고 요 벽은 막혀 있어요. 다른 것과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침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이런 밖에서 쓴 물건들하고 뒤엉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요 칸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구를 주로 넣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도화를 하나 했죠. 요 범위까지, 팔이 닿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의자 같은 거, 캠핑용품 중에서 그런 것들을 넣을 거고요. 팔이 안 닿는 부분은 뚜껑을 열고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나름대로는 머리를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물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렇게 칸이 막혀 있으니까 좀 청결, 깨끗한 거, 그러니까 밖에서 쓰는 물건을 섞이지 않게, 뒤엉키지 않게 침구 쪽이나 이런 깨끗한 것들을 좀 넣을 거고요. 이쪽은 좀 길거나, 이쪽은 좀 길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는 그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쪽 앞에는 안에서 열 거잖아요. 그래서 의자나 테이블을 이쪽에다 넣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내려서 그런 거를 세팅하려면 여기서 꺼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내리지 않고 써야 될 물건들, 그런 것들은 여기다 넣으면 굳이 일로 와서 이거 열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열어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넣을 생각입니다. 한쪽은 긴 것도 넣고 뭐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 요쪽은 한쪽은 침구류. 그러니까 이제 뭐 침낭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깨끗이 보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칸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 하나 만들고, 또 한 공간은 짧은 것들은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딱 세 칸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저희는 이제 침낭을 넣어놨습니다. 침낭을 압축 안 하고 저는 그냥 쓰기 때문에 이렇게 침낭을 이제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이케아에서 나무로 된 상자를 2개를 사서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넣으려고 여기다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타프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이 차에서 쓸 만한 타프 정도, 그 다음에 뭐 석유, 요거 랜턴용 석유라든가 온풍기. 그리고 이 문을 왜 앞쪽으로만 했느냐면 안에서 필요한 거는 문을 열고 꺼내서 쓸 수 있게 앞쪽으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긴데 이거 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꺼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문을 열어서 꺼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앞쪽에 둔 거예요. 예, 앞쪽에 두고 여기는 이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만 보관을 하고, 저 뒤쪽 있죠? 거기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뒷문 열면요. 침상 이렇게 확장판이잖아요. 그걸 접으면은 가려지고요. 그걸 피면은 훤히 뻥 뚫려 있죠. 다리밖에 안 보이죠. 거기에다가는 캠핑하면서 밖에서 필요한 물건. 뭘까요? 폴대. 타프 치려면 나가야 타프 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자, 테이블, 아니면 숲.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뒤에서 꺼내도록 한 겁니다. 그건 어차피 안에서 꺼낼 이유가 없으니까 밖에서 꺼내서 거기서 펼치고 조립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뒤는 그렇게 개방을 했는데 앞쪽은 막아져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차가 주행하다 브레이크 잡으면 짐이 앞으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공방 사장한테 그거를 처음에도 설명을 했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는 완전히 막아줘야 된다. 그 차를 가지러 간 날 보니까 앞에는 안 됐더라고요. 뭐 그게 왜 필요해요? 뭐 좀 또 어영부영 그냥 쌩 까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상 앞부분인데요. 저 상당히 좀 제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어 주신 분에게 이 앞쪽은 완전히 막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뒤쪽은 개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 앞쪽을 막질 않았더라고요.
차가 주행 중에 여기 있는 물건들이 브레이크 잡으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 그럼 저 그물망 같은 거 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도 억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이틀 후에 준비해 놓겠다고 칠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양쪽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죠. 만들 때 그거 딱 아싸라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사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제가 한 얘기를 자기도 깜빡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앞에 판만 대주고 옆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침상이라는 게 1400이더라고요. 이 길이가요. 1400이고 폭이 1570. 그런데 1400에서 사람이 잘 수가 없잖아요. 받침을 안 피고 좀 좁은 상태에서 한번 잡았더니 이렇게 팔 이래고 오래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뻐근하듯이 불편하더라고요. 가끔 잠자리도 다리를 좀 뻗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모양이에요. 침상 받침은 뭐냐면 전체를 다 펼치면 1900 정도가 돼요. 충분히 잘 수 있는 길이가 되죠. 침상 확장판은 사람 체중이 실리면 안 되더라고요. 거기 체중이 좀 실렸는 모양이에요. 장식이 이렇게 쇠가 쉬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틀어졌어요. 예, 이렇게 해서 더 길게 침상을 쓰기 위해서 쓰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이 장식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이나 머리 정도 올려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람 체중이 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꼭 접어주고 내려와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한 면이고 장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뒤에 확장판에 대해서 테이블과 연계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요번 영상을 위해서 여주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뒷부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갔다 왔어요. 앞쪽에 있는 보조판도 2개, 뒤에 있는 보조판도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상살이라고 할까요? 테이블 밑에 그 이음새도 없잖아요. 이음새가 없으니까 깔끔하죠. 아까 테이블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뒤에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팔을 걸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확장판은 평상시에 뭐 접든지 펴든지 상관이 없죠. 이번에 쓰다 보니까 일부 한 칸은 이제 접어놓고 거기다가 해먹던 거 거기다 놓으니까 뒷문이라 찬 기운이 있잖아요. 아내가 그래요. 여기다 놓으니까 아주 좋다고. 그런 거를 공간이 한 요만큼 될 거예요. 이게 한 30cm 되려나요? 원래는 왜냐면 고기 스피어 타이어를 뺄 때 이렇게 타이어를 내리는 구멍이 있고 또 왼쪽에는 뒤에 와이퍼 워시액을 넣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거기까지 다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워시액이야 뭐 뒷유리 잘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스페어 타이어는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요즘 뭐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와서 다 타이어 해주는데 뭘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체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 공간을 둔 거고요. 공간을 두다 보니까 침상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받침을 만든 거죠. 평상시에 그냥 열어놓고 있을 때는 그 받침을 접으면은 침상 밑에 지저분한 게 가려지잖아요. 그 받침으로. 그 다음에 그걸 올리면은 지저분한 게 다 보이죠. 그런데 그걸 내리고 거기에 앉아서 발을 거기다 얹고 앉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거기에 앉아서 물도 끓이고 이쪽에다 올려놓고 차도 마시고 보던 책도 올려놓고 뭐 팔도 올리고 아주 그렇게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거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여주를 또 다시 가서 이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들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공간으로 쓰니까 아주 훌륭해요. 캠핑카라는 게 결국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다양하게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를 지혜롭게 적용시켜서 만들었을 때 이상적이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이 캠핑카 업체를 하면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설치한 것들을 다 설명드렸고요. 저는 그 쇠하고 그 나무 딱 이 2가지 느낌으로 가자. 그래서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컨셉은 그걸로 캠핑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엠버싱이나 이런 걸로 한 거는 좀 구태연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구태연하다라는 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네요. 예, 엠버싱으로 하는 거는 원래 제가 싫어하나 봐요. 예, 옛날에도 그 쇼파들 뭐 이렇게 엠버싱 같이 이렇게 있는 쇼파들은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또 지방에 어딘가 가면 이 쇠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쌓아주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하드한 느낌으로 가자. 어차피 그 천으로 싸고 이러는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듯이 쇠와 나무 딱 그렇게 선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로 해서 좀 하드한 느낌으로 가자. 그래서 만들었고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이런 스타일로 만드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도 마음은 젊은 끓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캠핑카를 철없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4편까지 영상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뭔가 같이 고민한다는 건 참 좋죠. 의외로 저도 오너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은 꼰대꼰대 그러는데요. 사실은 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견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영상은 실시간으로 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좀 그 방법도 좀 배우고 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이 우레탄 폼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행하다 보면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사고가 나서 판금을 해야 할 때 우레탄 폼으로 쏴놓으면 판금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판금하는 분들이 불 대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했었는데 우레탄 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갔고요. 또 다른 선생님은 과연 그렇게 고생을 하셔갖고 단열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냐라는 그 말씀과 함께 백패킹 하듯이 그냥 그런 단열 안 하고 좋은 침낭 이용해서 그냥 지내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자, 그러니까 좋은 침낭에서 그냥 그런 그 단열 없이 그냥 지내면 되지 않냐.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 눈보라치고 그냥 엄청난 바람 속에서도 침낭에 의존해 갖고 지내는데요. 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캠핑카를 쓴다는 얘기는 어떤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자고 캠핑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감은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했을 때 단열이 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단열의 효과가 있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제가 건축은 잘 모릅니다만 외벽이 있고 그 단열재를 넣은 다음에 내벽을 또 쌓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단열이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단열재를 이용해서 공기층이 생기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라는 거는 철판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냉기가 됐던 뭐 열이 됐던 이게 다 전도되지 않느냐. 철의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빈 공간을 채운다고 해도 그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다 한 몸뚱인데, 그래서 저도 그걸 하면서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다만 방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음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고 남들이 하니까 저도 따라서 해봤다는 게 솔직한 말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천장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천장은 복사열이라 해서 그냥 있으면 우리 그 쇠판이 뜨거우니까, 그래도 그런 게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을 좀 차단해 주잖아요. 그게 막고 있으니까 복사열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했죠. 예, 그리고 옆면은 저도 사실은 저기 효과가 있을까, 그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죠? 영하 10도 속에다가 차를 넣고 그 단열을 하고 안에 실측을 하고 온도 실측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해서 하면은 저게 효과가 있다 없다 나오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캠핑카 업체들에서 혹시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혹시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캠핑카 업체들이 어쨌든 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전기시설, 뭐 단열시설, 목공시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단열 뭐 이런 걸 또 넣는다라고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해요.
근데 그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영상 보면서 다른 분들 하신 거 보고 그렇게 했고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기회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억이 담겨 있는 여정이었네요. 다음에 이제 영상을 올릴 때는 인허가 문제 요거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늘 똑같은 마음입니다. 함께 해와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이렇게 어울리고 이러는 거 참 좋아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도 이벤트를 참 많이 했어요.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뭐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실시간 그런 기회가 된다면 배워서 저도 시도해 볼게요.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